네, 고선거 칼럼입니다. 고 찰리 커크를 추모하면서 오늘 칼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전 세계 젊은 보수주의자의 아이콘이었던 찰리 커크가 암살당한 것은 지난 9월 10일이었습니다. 벌써 한 달 가까이 됐네요. 그런데 암살당하기 불과 닷새 전에 찰리 커크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빌더 코리아의 주 연사로 참석했어요. 이 찰리 커크가 빌더 코리아에 참석해서 주 연사로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 내용이 좀 길고 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핵심 요지를 이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데 대해 감사합니다. 로 연설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심을 좀 걸어봤습니다. 한국은 정말 안전하고 거리도 너무 깨끗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도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13년 전 제가 터닝포인트 USA를 시작할 때는 저는 사실 미국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 자유를 위한 우리의 운동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가장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한반도의 위성 사진을 밤에 찍어보면 남북이 극명히 대비됩니다. 북쪽은 완전히 암흑이죠. 그 어둠은 그곳의 가난, 핍박, 노예적 삶 그리고 절망을 상징합니다. 단지 평양에만 작은 빛이 있고 그곳이 바로 공산당의 자리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모든 곳에 빛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과 사업장, 교회에서 빛이 나옵니다. 한국의 빛은 단순한 재력의 상징이 아니라 자유의 상징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 여러분의 성장은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오면서 한미 양국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75년 전 위대한 한반도 대한민국이 공산국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많은 피를 흘린 전쟁을 통해 미국이 함께 싸워 구했습니다. 미국은 결코 영토의 확장이나 부나 권력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공산주의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싸웠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은 이 나라를 되찾게 만든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중학교도 메가더 장군의 이름을 땄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처음 인천의 메가더 동상을 직접 찾아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자유를 위해 싸운 이들을 존중하고 감사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자유를 위해 수많은 미국 병사가 목숨을 바쳤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미국에게 그 은혜를 여러 번 갚았습니다. 지난 75년 동안 전 세계에서 전체주의 독재자와 공산주의를 대적하는 미국과 함께 해왔습니다. 베트남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전에서 한국군은 용맹스럽게 미국을 도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미국의 명분과 부름에 함께 응답하고 싸울 한국 국민이 남아있는 한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단순히 그 시장 경제와 정치적 자유를 넘어섭니다. 한국은 기도의 능력을 만방에 보여준 나라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문화와 가치 위에 세워진 나라인데 대한민국도 같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기독교 인구는 2%도 되지 않았지만 1919년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주요 인사 중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도 대부분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국가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적인 중국과 북한이 바로 종교, 특히 기독교의 자유를 막는 세력이라는 것 또한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 나라를 미워하고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13년간 터닝포인트 USA를 이끌며 수많은 좌파들과 토론해 왔습니다. 미국 내 좌파 학생들 중 일부는 실제로 공산국가에 가서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평양행 편도 항공권을 끊어주겠다고 하면 그들은 마음을 바꿉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를 마쳤을 때 바이든은 그 지지자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4번이나 전혀 근거 없는 죄를 덮어 씌워 기소했습니다. 좌파들의 민주주의는 결국 독재입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동일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가치관과 믿음이 불법이라 비난받더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굴복하지 마십시오. 민주주의가 좌파 독재 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여러분이 막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중국 공산당의 소나기에 넘어가는 것을 여러분이 막으셔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대한민국이 동맹으로 힘을 합쳐 중국을 대적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같은 자유와 신앙의 가치를 가진 미국인으로서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라에 오면서 한국의 사포 세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일과 집까지 포기한다고 들었습니다. 3포 세대, 4포 세대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N포 세대까지 있다고 들었고 마지막은 자살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의 결혼율은 너무나 낮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입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이 사라집니다. 전쟁이나 공산주의 또는 이민정책 때문이 아니라 한국 국민 스스로 존재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청년들의 삶은 팍팍합니다. 집값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대학 졸업 비용도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 중퇴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핑계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출산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 문제를 넘어 역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선택입니다. 집값이나 육아비가 높아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여러분의 말을 손조들이 들으면 미쳤다고 할 겁니다. 자녀가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는 나라입니다. 한국인 없이는 빌드업 코리아도 없습니다. 한국인이 없다면 중국 공산당에 맞설 나라도 없습니다. 김정은한테 대항할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반드시 여러분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위대한 미래를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75년 전 공산주의 침략만큼이나 지금 한국의 낮은 출산율은 큰 위협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몇 가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구속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정부를 대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자리에 계신 언론 관계자분들은 제 말을 왜곡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미국은 자유와 정의를 위해 반드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싸우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보수주의적 가치를 가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국인들이 이 나라의 미래가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타오르는 이 자유의 불씨를 계속 지펴나가는 일이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전체주의와 독재자들에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한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뜻이 맞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이 아름다움 여러분에 대해 저는 미국과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입니다. 함께 일어섭시다. 한국을 위해 싸웁시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 찰리 커크의 빌더 코리아 대회에서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연설을 쭉 제가 읽고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젊은 보수주의자의 철학, 가치가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졌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고 찰리 커크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고성국 칼럼 정리하겠습니다.